네, 이번에는 세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맥베스입니다. 비극 중 가장 짧죠. 2082행이고요. 햄릿의 절반입니다. 장소는 스콜랜드 및 영국으로 1606년 쓰여져 당시 제임스 1세의 처남인 덴마크 국왕 크리스천 4세가 영국을 방문했을 때 초연되었습니다. 왕권 신수설을 주장한 제임스 1세의 영향으로 세익스피어가 국왕 시해와 왕권 찬탈이 부른 국가적 무질서와 찬탈자의 파멸을 그렸다고 하네요. 제임스 1세는 벤코우를 전설적 조상으로 생각하는 스코틀랜드의 스튜어트가의 여왕 메리 스튜어트의 아들이죠. 당시 사람들은 마녀, 유령, 요정 같은 초자연적 존재의 마법, 예언, 주술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다른 3대 비극 주인공과는 달리 영웅 이미지는 덜하고 악역이 없습니다. 비록 아내가 부추겼다고는 하나 맥베스 의지가 더 강하여 마녀들의 예언을 듣고 스스로 파멸로 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더 영주가 노르웨이 원조까지 얻어 반란을 일으키지만 용감한 맥베스 장군이 물리치고 대신 영주 자리까지 오릅니다. 맥베스와 벤코우가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마녀 셋이 나타나 맥베스가 장차 왕이 될 것이고 그 후에는 벤코우의 자손들이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맥베스가 마녀의 예언을 편지로 아내에게 알리고 아내는 흉계를 꾸미며 맥베스에게 던컨 왕을 죽이라고 부추깁니다. 맥베스의 승리를 자축하러 온 왕이 그의 집에서 하룻밤 묵게 되고 맥베스는 마음에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지만 결국 왕을 죽입니다. 아내가 살인에 사용한 칼을 술 취한 호위병 둘에게 지니게 해 그들이 살해한 것처럼 위장하고 맥베스는 왕의 죽음이 밝혀진 이후 곧바로 호위병 둘을 죽임으로 살인죄를 덮어 씌웁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왕의 큰아들 멜컴은 영국으로, 작은 아들 도날베이는 아일랜드로 도피하자 왕의 살해 혐의를 받습니다. 왕이 된 맥베스는 마녀들의 예언이 맞은 것과 이후의 예언을 두려워하여 자객을 보내 벤코우와 그의 아들 플리언스를 죽이라 명하고 벤코우는 자객들의 손에 죽고 플리언스는 간신히 도망을 갑니다. 영국 왕실의 보호를 받고 있는 멜컴에게 맥다프가 합세하여 맥베스의 행실을 의심하자 그 사실을 안 맥베스는 맥다프 성을 칠 준비를 하면서도 불안하여 다시 마녀들을 찾아가 만나 한 환영으로부터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자로 맥베스와 맞설 자는 없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자객들이 맥베스의 명으로 맥다프 처자식들을 죽입니다. 맥다프의 동생인 로스가 그 사실을 맥다프에게 알리고 멜컴과 영국 장군 시워드, 맥다프가 1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스코틀랜드를 치러 갑니다. 맥베스 부인이 목류병을 앓다가 자살하고 많은 수의 대신들이 멜컴 편이 되고 군사들도 맥베스를 위해 목숨을 바칠 정도의 충성심은 없습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시워드의 아들이 맥베스의 칼에 죽지만 멜컴 군대가 승리를 거둡니다. 달이 차기 전에 어머니의 배를 찢고 나온 맥다프에게 맥베스가 칼에 맞아 죽습니다. 맥다프가 맥베스의 머리를 장대에 꽂아들고 멜컴은 왕 위에 올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치하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얽매이는 인간, 자유롭고 해방된 인생은 존재하는가? 맥베스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선악과 부도덕, 윤리적 가치 판단을 뛰어넘은 작품의 의의가 보입니다. 비극은 독자들에게 죄 지은 자에게도 깊은 동정심을 발휘케 하죠. 핏빛으로 물들이다 라는 말이 부정한 죄로 붉게 물들이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엷은 복숭아빛이나 고기 색깔로 사용했다고 하네요. A.C. 브래들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익스피어 비극 중 가장 격렬하며 가장 응축되어 있고 가장 엄청나다. 인간의 헛된 야망에 대한 어리석음을 통찰력 있는 묘사로 보여줍니다. 짓궂은 마녀의 말장난이 마음속으로 침투하네요. 왕의 시해를 두고 끊임없이 갈등하는 맥베스, 성마르고 냉혈적인 모습과 도덕적 본성을 지탱하려는 갈등이 관객에게 동정심을 유발합니다. 맥베스 부인의 강렬한 캐릭터는 후반으로 갈수록 무뎌지네요. 마녀들이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것은 추한 것이요 추한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세상의 혼란한 가치 표현을 묘사했네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영원한 선과 악으로 규정할 수 없다. 얼마나 좋아 보였던 왕권이었나.
부인의 그 사망 소식에 맥베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 아니라도 언젠가는 죽어야 할 사람, 한 번은 그런 소식이 있을 것이 아닌가? 내일, 또 내일은 매일 살금살금 인류 역사의 최후 순간까지 끼어들고 우리의 어제라는 날들은 모두 어리석은 자들이 무덤으로 가는 길을 비춰왔다. 꺼져라 꺼져. 짧은 촛불아. 인생이란 한낱 걷고 있는 그림자. 가련한 배우일 뿐이다. 저 시간엔 무대 위에서 활개치고 안달하지만 얼마 안 가서 영영 잊혀버리지 않는가. 그것은 천지가 떠들어대는 이야기 같다고나 할까? 아무런 의미도 없이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지. 자, 이렇게 해서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에 세 번째라고 생각하는 맥베스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격렬하고 가장 축되어 있고 가장 엄청나다는 맥베스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리오 왕입니다.